법정에 입장하는 조국 전 장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일불능하고 국민 여러분께 선고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수 검찰 무마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네, 이렇게 좀 듣고 왔는데 먼저 박인복 교수님, 이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로서 또는 이제 다 교수로서 또는 이 민정수석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가진 분이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국민들한테 담담하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적 낭비와 행정 낭비를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짤막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진지하게 국민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게 맞다 싶긴 하고 전체적으로 자기와 검찰의 싸움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규정을 해서 마치 정의의 싸움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진 것은 국민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12가지라고 하는데 오늘 첫 심리는 감찰 무마 의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재판 주요 쟁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감찰 무마 의혹 혐의하고 그다음에 가족 비리 혐의 그리고 펀드, 사모펀드 혐의 이 세 가지를 크게 그룹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입장하고 법원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이제 병합 심리를 통해서 가족 비리와 이 감찰 무마를 같이 좀 심리를 하자 이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의 가족 비리 사건하고 너무 멀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선고가 너무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요. 근데 법원은 이렇게 이 사건 하다 저 사건 하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감찰 무마 사건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 비리 사건을 하자. 그래서 이제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재판 진행의 이 초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 지금 오늘 재판은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청와대에도 재직을 해보셨지만 결국 이 감찰에 대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직권남용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폭넓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도 공무원들이 지휘체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직권남용이냐라는 법리적 논쟁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요. 최근에 직권남용 부분에 제일 폭넓게 적용된 데가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비서실장이나 그때 정무수석들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폭넓게 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는 법리적으로 논쟁은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너무 폭넓게 보는 것은 정당하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좀 줄이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대부분의 판결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 좁히는 이런 상황이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유재수 전 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 이 요번에 공소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탐관 오리의 전형이다라고 해서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청와대 측에서 감찰을 무마했다고 한다면은 법리적 논쟁보다도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냥 무마하고 지나가는 어떤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리적 관점보다도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사실 조국 전 장관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고 오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긴 싸움이 얼마나 될까 최종 판단은 언제까지 나올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이제 2번이나 기소를 이제 1개월 상관을 두고 이제 당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자신을 이제 탄압하는 이제 그런 수사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불구속으로 지금 조국 장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국 장관 자체로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족 비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이제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법원도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의 결과가 빨리 나버리고 예. 한참 뒤에 이제 조국 장관의 이제 가족 비리 선고가 나버리면 네네. 상당히 간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도 불구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도 끝도 없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또 감찰 무마부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예. 감찰 무마를 빨리 정리해야 가족 비리 사건을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사건의 자료나 증거를 넘겨받아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긴 싸움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이 정식 재판 공판 첫 번째 공판이잖아요. 공판 준비기를 그동안 거쳐왔고. 근데 첫 번째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기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기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어떤 증인을 어떻게 부를 거냐. 예. 그러니까 증인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검찰과 이제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 하면 빨리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검찰에서도 20명 가량의 증인을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기일부터 바로 증거조사에 착수를 해서 예. 재판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네. 재판장에 섰는데 이들의 증언이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조국 장관의 처음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때도 이 두 비서관의 이제 진술이 상당히 무게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박 비서관과 백 비서관 이 두 분이 당시에 이제 전달 받았다.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나는 회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을 지었다라는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입장이고 두 비서관의 입장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라고 전달 받았다. 예.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이제 본인들의 죄책을 어떻게든 이제 경감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 조국 전 장관은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지위에 맞는 이제 의사 결정을 재량 판단 내에서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두 분의 진술이 상당히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변론해 나갈지 전략을 짜는데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같은 피고인으로 출석을 한 거고 오늘 아무래도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오후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이인걸 전 감찰반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최초로 먼저 했고 네네. 사실은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올렸던 주체가 이인걸 특감반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인걸 특감반장 특히나 이제 정원 중에 정경덕 총무비서관으로부터 예. 약간 그 뭐랄까 엇박질림을 받았다라는 네. 걸 정언했지 않습니까? 네. 유재수를 금융권을 잡으려면 유재수를 잡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하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분이 좀 정언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이인걸 특감반장이 어떤 정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의 직권남용 부분의 어떤 흐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언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